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요,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.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또한 쭉 내려갑니다. 97페이지 맨 아래쪽에 다시 패러그래프 있죠.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방향은 목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. 또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. 따라서 모든 부분에 수학적 과정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한마디로가 중요하겠네요.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적 문제 해결, 추론, 의사소통을 수학적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때 유의점, 교수학습 방법 등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다음 페이지 학년군제를 도입하고 있어요. 학년군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서. 그러면은 왜 묶어요?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.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. 사실 지금 표는 앞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된 표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. 표 밑에 학년군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이다. 말씀드렸죠. 학년군제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. 이해가 빠른 학생은 더 많은 내용을 혹은 더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이해가 느린 학생은 기본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.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학 교과를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관련될 수 있다. 또 학년군제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다. 교과서 하면은 항상 구별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즉 수학 교과가 가진 특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출연이 가능하게 된다. 좀 더 오픈시켜 놓은 거죠. 그러나 문제점도 있대요. 읽지 않을게요.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.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 명칭도 바뀌고요. 또 학년을 부르는 이름도 바뀌었고요. 단원 명칭도 바뀌는데요. 이번에도 교과서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2009 개정을 많이 교과서를 하셨을 거예요. 즉, 맨 아래로 내려가면 수학 1, 수학 2, 확률과 통계, 미적 1, 미적 2, 기하 벡터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된 게 2009예요. 고등학교 교과서.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좀 그 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 또는 과학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급 수학 1, 고급 수학 2 같은 것도 공부합니다.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공통교육과정 수학 1이라고 메뉴 있죠. 이게 고1은 맞나? 아니지. 공통교육과정은요. 우리 중3까지죠. 중3까지는 수학이라고 해서 모든 교과서가 다 수학이라는 명칭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택교육과정을 할 때 인문계인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일반 과목을 공부해요. 그래서 아마 수학 1, 수학 2 이게 고1 내용이고요. 확률과 통계나 미적 1, 미적 2, 기하 벡터가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. 그 다음에 왼쪽이 기본 과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런 거에 사실은 전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처음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공부할 때 중학교에서 부족했던 아이들도 꽤 많잖아요. 바로 중학교 내용을 담아서 기초 과목이라고 만들었습니다. 공부를 안 해도 돼요. 학교에서 선별해 주는 거예요. 단 기초 과목이 뭐예요? 그러면 일반 과목 전에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보충 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심화 과목 있죠. 좀 전에 그랬죠.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, 여기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과학고등학교나 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된 교과예요. 그래서 이런 교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는 사실 우리가 교사가 선택할 부분 아니에요.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오른쪽 같이 수학원, 수학도 확률과 통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수원수도 미적 1 또는 수원수도 미적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특히 확률과 통계는 지금 짙은색 검은색이 있지만 미적 1과 함께
아마 이렇게 시행된 학교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또는 미적 2를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수도 있고, 이건 할 수도 있고예요. 그래서 각각 이렇게 공부한다가 아니라 내가 수원, 수투, 미적원, 미적 2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기하 벡터를 공부해야 될 찰나일 때 확률과 통계를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명칭 바뀐 거는 여러분들 또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. 사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항목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페이지 지금 부록 3을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, 부록 3이라는 게 어디 들어있냐면 이 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. 152페이지. 152페이지에 가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. 원래 교육과정에 지금 우리가 큰 흐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7차는 이래요, 2007은 이래요, 2009는 이래요, 2015는 이래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교육과정이라는 건 4가지 파트를 국가에서 공시를 해요. 첫째, 목표.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. 둘째, 내용.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. 셋째, 이런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냐? 교수 학습. 네 번째, 가르쳤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? 평가.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원문으로만 보면은 요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리고 교사는 여기에 맞추어서 교과서를 배당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? 바로 이러한 문서의 배경 사이드죠. 교사가 만약에 가르칠 때 뭐 의사소통 강조해라라는 뭐 문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의사소통은 왜 강조해? 이런 게 궁금하죠. 그러면 여기에처럼 뭐 이런 의도가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가르쳐라는 뜻이에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안에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도 공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. 신론에서도 이런 부분은 교사가 알아서, 교사 될 사람들이 알아서 봐라라는 거죠. 선생님, 이거와 관련된 지식은 또는 자료는 어디 있어요?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과부에 가면은 PDF 파일로 교육과정에서 다 올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. 스스로. 하지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특강을 한다고 그랬죠? 특히 목표 내용보다는 이 교수학습과 평가는 현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방향들을 잘 담아 이렇게 지도하세요, 이렇게 평가하세요 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만약에 중간고사를 봐야 된다, 또는 임용고사를 봐야 된다, 그러면 100% 시험에 나와요. 되게 중요하구나.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지? 언제 공부하지? 네,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. 중요한 거는 이 부분과 관계해서 좀 전에 표를 봤잖아요. 이 표에 부분 설명이 잘 들어있더라라는 거죠.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지도하세요? 라는 교수학습 방향이 152페이지에 표의 오른쪽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나 다라 넘겨서 마, 아바, 사, 아자, 차카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르치거나 배울 때 지향해야 되는 또는 활용해야 되는 교수 학습 방향이에요.